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무작정 굶기보다도 이렇게 잘 소화하고 분해하면서 먹는 쪽이 훨씬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럼요. 탄수화물은요, 필수 영양소예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두고요,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고만 하시지만 사실 무작정 줄이거나 끊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요, 영양 불균형과 대사 능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식욕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더 큰 방어 기제, 요요 현상을 부르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잘 소화하고 잘 분해해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알파 아밀라제입니다. 알파 아밀라제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효소가 아니라 먹고 난 뒤에 이 포만감을 느끼는 과정에도 관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무트 효소를 통해서 이 알파 아밀라제를 보충해주면 탄수화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분해,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카무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빠르게 형성해줘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고 포만감까지 잡아서 식사량 조절을 도와준다 이거군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카무트 속에 있는 저항성 전분 들어보셨죠? 네네. 이 저항성 전분이 또 효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성분은요,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거든요. 결국 카무트 효소는요, 소화력을 높여서 독소를 빼는 동시에 이 배고픔을 달래서 요요의 사슬까지 끊어주는 최적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고 나니까 만성 소화불량이 개선되면서 21kg 감량까지 성공하신 분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더 놀라운 건 먹는 건 거의 그대로 먹었는데 이야. 속이 편안해지면서 요요 걱정 없이 살고 계시다고 했었어요. 21kg이면 아이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대단하세요. 어릴 때부터 빵이나 과자, 뭐 기름진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좋아하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뭐 먹어도 바로 체하는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위장이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허리도 제대로 잘 못 펴고 지냈었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살도 찌고 건강도 나빠지고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75kg 찍은 것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아예 지정을 안 쟀어요. 예. 그 뒤로 관리를 그냥 아주 단단히 결심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인가 해서 왜 자꾸 살이 찌는 건지 몰랐는데 TV를 보다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살찌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증상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일단 소화력을 좀 올려보려고 그때부터 카무트 효소 도움을 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소화가 좀 잘 되니까 감량이 되게 빨리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은 소화 걱정 없이 음식은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튀김이나 뭐 돈가스 이런 거 먹어도 안 부담고요. 카무트 효소로 관리한 후로는 더부룩한 게 다 사라져서 먹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카무트 효소 섭취하는 게 제 루틴처럼 됐죠, 뭐.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살은 안 찌셨어요? 딱히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폭식하는 정도로 먹는 게 아니면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카무트 효소 섭취를 한 후에 몇 가지 간단한 위장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면 저는 체중도 잘 빠지고 빠진 게 잘 유지가 됐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우선 똑바로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손은 귀에 딱 붙여준 다음에 상체를 뒤로 넘기는 거예요. 시선은 손끝을 보면서 3초 정도 버틴 다음에 반대쪽도 같이 몇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좀 출출해지는데 그럴 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선에서 집에 있는 냉동식품, 뭐 간식들 그런 거 좀 먹어주고 있어요. 저는 폭식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지 말고 바로 먹자. 이게 다이어트 제 신조였었어요. 그래서 안 참고 바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생각보다 많이 먹게 안 되거든요. 대신에 간식 먹은 뒤에는 카무트 효소를 한 번 더 먹고 있어요.
카무트 효소를 고를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소화불량이 심했었던 만큼 엄청 신중하게 따져서 골랐는데요.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카무트 자체를 발효시킨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왕 먹는 거 몸에서 작용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소 활성도도 따져요. 효소 활성도요? 그게 뭐예요? 네, 이 효소의 활성도까지 확인하신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 효소 활성도란 효소의 능력치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역가 수치라고도 합니다. 이 역가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효소의 능력치가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음식물을 좀 빠르게 분해할 수 있고 또 소화력을 보충하고 좋아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이 효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21kg 감량에 성공한 경태현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카무트 효소는 소화가 약해진 몸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요, 고기만 먹어도 속이 드부룩해서 아예 육류를 멀리하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에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프로테아제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밥인 탄수화물과 반찬으로 곁들이는 단백질, 고기를 같이 먹는 우리 식단 전체를 동시에 아우르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몸속에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탄수화물뿐만 아니고 단백질 소화까지 도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그럼 소화가 잘 되는 만큼 장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네. 한 연구에서 대장에 염증을 유발한 쥐에게 4주 동안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게 했더니 설사와 혈변의 빈도가 감소하고 대장염의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또 유해균은 감소하고 유익균은 증가해서 장내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카무트 효소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소화 효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는 물론 장 건강 관리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장 건강하면 식이섬유를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혹시 식이섬유만 잘 챙겨 먹어도 장 독소는 알아서 해결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식이섬유 드시잖아요. 근데 이 식이섬유조차 몸의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요, 제대로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분해되지 못한 식이섬유는 오히려 장에 겉돌고 오래 머물면서 가스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식이섬유도 효소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 이건데 카무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다행히 효소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 이게 안심이 됩니다. 카무트 효소는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거든요. 100g을 기준으로 백미의 식이섬유 함유량은 0.6g인데 카무트는 무려 11.9g이라고 합니다. 백미보다 무려 19배 이상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카무트에 풍부하다고 설명해드린 저항성 전분은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해서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6주 동안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 건강의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효소로 섭취하신 만큼 흡수가 잘 돼서 장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신 거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량도 더 잘 되고 이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효소를 충분히 보충을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또 이 배출까지 원활하게 하면 이 장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만큼 이 체중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16주 동안 이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하고 또 내장 지방의 원흉이라고 알려진 이 중성 지방도 이 14.8mg/dl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에 우리 저기 나오신 분 중에서 왜 카무트 효소 처음 단 중에서 그 이영국 일가랑 왜
비슷한 맞다, 분이 맞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억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죠? 예, 저도 기억나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밀가루 중독으로 만성 소화불량과 비만이 고민이셨던 김경미 씨인데 솔루션 이후로 7kg 감량에 성공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고요. 잘 먹고 잘 소화해서 배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막 크게 힘들게 한 건 없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아직까지 잘 유지하는 거는 카무트 효소 덕을 좀 크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한 게 카무트 효소를 관리한 후에는 과식도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안유진 씨? 어떻게 7kg이나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요요 오고 빼는 게 너무 힘들던데 신기하네요. 이 카무트 효소에는 소화력을 올리고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카무트는 지방세포 자체를 작아지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지방세포가 어떻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원흉이 염증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자연히 이제 몸속의 독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방세포 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한 쥐에게 카무트 식빵을 먹였더니 대조군보다 염증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이 덕분에 지방세포의 크기도 감소했다고 합니다.